네, 자, 이번 시간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정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우리가 그 매입세액 중에서 공제를 못 받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중에서 자, 2번은 자, 이런 것들은 세금계산서 받아와도 공제 안 해줄 거야 하는 내역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이요. 겸용사업자인 경우에 과세사업자하고 면세사업자는 겸용사업자인 경우에 공통매입이 있을 수 있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같이 쓰는 매입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요. 지금 사례처럼 자, 전기요금이요. 전기요금 같은 것들은 사업장 거기 안에서 과세매출, 면세매출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과세사업에 쓰였다, 면세사업에 쓰였다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분계산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3번에 있는 안분계산,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정산명세, 요거는 공통매입세액을 자, 면세사업분하고 과세사업분으로 나눠주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3번은 안분계산은 예정신고 때 작성을 하고요. 우리 지금 법인이요. 자, 법인은 예정신고 하셔야죠. 그래서 예정신고 때 작성을 한다 생각하시고요. 자, 4번은 정산은 확정신고 때, 자, 예정신고 때 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정산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확정신고서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정신고 때에 요 정산명세를 작성을 하는 걸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공통매입세액을 왜 안분계산을 해야 되냐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공통매입세액이라는 거. 자, 일단 겸용사업자예요. 얘는 겸용사업자는 자, 과세사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세사업도 하는 사업자를 얘기를 한다. 이 얘기는 자, 과세가 된다는 얘기는 자, 매출세액이 매출했을 때 자, 매출세액이 과세,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과세가 돼요. 매출 시 과세가 되고요. 자,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는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매입세액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된 거는 얘는 공제를 해줘야겠죠. 과세 매출을 내서 부가가치세가 창출이 되니까 자, 얘는 공제를 해주고요. 공제를 해주고 자, 그리고 면세사업 관련된 부분은 얘는 매출액을 안 만들어내죠. 자, 얘는 불공제가 된다 이거죠.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안 해주죠. 우리 면세사업자들 매입세액 공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랑 같은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매입세액 중에서 만약에 공통매입이 있어요. 공통매입, 지금 같은 전기요금 이런 것들. 자, 공통매입세액이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이거는 나눠줘야겠죠. 나눠서 자, 적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눠서 자, 실지기속이 구분이 되면 이렇게 각각 구분을 해서 공제, 불공제로 넣어주면 되는데 실지기속이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공통으로 같이 써서 구분이 안 된다. 그럴 때에는 자, 요거를 일정한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주셔야 된다. 자, 기준은 요 공통매입세액 중에서 자, 우리는 불공제분을 계산을 해내요. 불공제. 좀 전에 봤던 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였잖아요. 자, 불공제분을 계산을 해낸다는 얘기는 면세사업 관련된 부분을 계산을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 공통매입세액에다가 곱하기 면세 비율만큼을 불공제로 넣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때 쓰는 비율은 해당 과세기간, 요 매입이 일어난 해당 과세기간 있죠? 단기. 자, 과세기간이라는 거 6개월 기준이다 얘기했어요. 자, 단기에 총 공급가액 중에서요. 자, 면세 공급가액. 비율만큼은 불공제하겠다 이거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뭐 공급가액이 어느 한쪽이 없거나 아니면 뭐 둘 다 없거나 이래서 요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안분계산이 불가능하다. 자, 그럴 때에는 매입가액 비율로 하고 그리고 매입가액이 없다. 자, 한쪽이 없거나 하다. 그러면은 그때는 예정 공급가액 비율로 해요. 자, 예정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을 하고요. 자, 그것도 없는 게 있다. 그럴 때는 그것도 적용이 불가능하면 그때는 사용 면적 비율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매입가액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그 예정 매입가액 비율보다는 예정 공급가액 비율보다는 사용 면적 비율이 더 합리적일 수 있죠.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용 면적 비율을 먼저 적용을 한다. 근데 원칙은 요거예요. 공급가액 비율로 하시는 게 원칙이다. 자, 그렇게 해서 공통매입세액 중에서요. 자,
그 해당 과세 기간에 면세 공급가액 비율만큼을 불공제하는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서식에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서식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이 중에서 4번을 작성을 하시면 되죠. 확정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3번도 잠깐 이해하시라는 차원에서 3번부터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3번은 예정신고 때 작성하시는 그 란이에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는 이렇게 반영하시면 된다. 한번 작성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정신고 때 공통매입. 자, 공급가액이 얼마였어요? 예정때가 600만 원이었죠? 공급가액 600만 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세액 60만 원이었겠네요. 자, 그리고 요거는 면세 비율을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총 공급가액이라는 얘기는 요 예정때의 총 공급가액, 과세, 면세, 공급가액 합친 거 1억 원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면세 공급가액은 그 중에 6천만 원이었죠. 자, 그러면 면세 비율이 60%잖아요. 그렇죠? 자, 60만 원에 대해서 60%만큼은 불공제하겠다. 이거죠? 이거는 면세 사업 관련됐으니까. 자, 불공제하겠다. 그래서 불공제 매입세액이 36만 원 이렇게 계산되면 돼요. 자, 요거는 예정신고 때 작성하시는 거. 자, 지금은 확정신고죠? 그래서 자, 여기에는 금액이 안 들어가고요. 자, 확정신고 때 이제 정산. 우리는 여기를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총 공통매입세액이란 얘기는 총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총 공통매입세액이 얼마냐 이거죠. 그러면 2기 6개월 동안 매입세액이 얼마예요? 매입세액이 매입액이 1,000만 원이었으니까 100만 원이었겠죠. 총 공통매입세액은 2기 동안 100만 원이고요. 자, 그리고 면세사업 등 확정 비율 들어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 매출액 나와 있잖아요. 자, 확정때 것만 반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정산은 6개월 기준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매입액도 공통매입세액도 6개월 거. 그 다음에 확정 비율도 6개월 기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6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지금 면세 공급가액이 1억 2천이죠? 그리고 총 공급가액은 3억 원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비율이 몇 프로인 거예요? 3억 원, 총 3억 원 중에 1억 2천, 40%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면세 확정 비율이 40%이다. 40%. 자, 그래서 불공제분이 100만 원 중에 40%인 40만 원이 불공제로 계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요. 자, 그런데 이미 우리 아까 예정 때 얼마를 불공제로 넣었었어요? 예정 때 36만 원이었죠. 60만 원에 대해서 60%를 적용한 36만 원이 불공제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36만 원 불공제로 이미 불공제 받았다 넣어주시면 나머지 4만 원이 이번에 불공제 되는 금액이겠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신고서에 매입세액 불공제분 있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된 분 거기에다가 확정신고 때 4만 원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재계산은 이 위에 있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나 아니면 정산을 했던 그 매입 중에서요. 그 중에서 감가상각자산이 있다. 감가상각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면세 비율이 얘를 감가상각자산은 계속 쓰고 있는데 면세 비율이 바뀔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면세 비율이 5% 이상 변동이 되더라. 과세기간 기준으로 해서 5% 이상 변동이 되더라. 그러면 그때 작성을 해주는 부분이 이 재계산 명세예요. 그래서 얘도 확정신고 때만 하고요. 재계산은 확정신고 때만 하고 면세 비율이 정기 그리고 뭐 그 이전 안분계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계산한 그 이후에 5% 이상 변동이 된 경우 그때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다 이거죠. 자, 그리고 계속 그렇다고 뭐 무한정으로 계속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건물이나 구축물 같은 것들은 건물, 구축물 이런 것들은 10년 기준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년 기준이죠. 2년 기준으로 해서 그 쓰는 동안에 면세 비율이 5% 이상 변동이 됐다. 그러면 재계산까지도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정산명세만 작성을 하셨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4만 원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계산을 하고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은 마치는 걸로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